엄만 왜 그랬어? 뭘? 오빠한테 꼭 그러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할 필요 없었잖아. 엄마가 죄인이야. 그 순간 어머니의 눈에서는 성광이 순식간에 번쩍였다가 어느새 싸움에서 승리자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폐잔병의 눈처럼 총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말했다.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넌 알고 있었니? 미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고 엄마는 이제야 방황하고 있는 미나의 이유를 알아차린 눈치였다. 그러면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오래되고도 연민을 불러일으킬 만한 옛 연인들의 슬픈 사랑의 얘기였다. 어머니의 집안은 몹시 가난했다. 미나에게는 외할아버지인 어머니의 아버지는 원래 미나의 할아버지의 집안의 집사로 일을 했다. 집사라면 주인집의 살림을 맡아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말이 좋아 집사이지 실제는 우두머리 머섬점 되는 위치였다. 저택 같은 커다란 집의 사랑채의 옆으로 집안에 허드렛 일을 하는 여러 가구가 옹기종기 살고 있었다. 그런데 주인집의 아들이 집사의 딸에게 그만 사랑에 빠져버렸다. 무려 10살이나 나이 차이가 있었고 이제 14살에 접어들었던 미나의 어머니 지혜란 여사가 아버지 김태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큰 벽이 가로놓여 있었다. 2대째 독자인 김태수의 배필로는 벌써 양 집안 어른들 사이에 혼담이 오가는 사람이 있었고 지혜란 여사는 아직 결혼을 하기엔 나이도 어렸다. 더구나 시어머니가 될 미나의 할머니는 뼈대 운운하면서 지혜란을 아내로 삼겠다고 말하는 김태수에게 불같이 화를 내었다. 그러나 김태수는 지혜란이 어릴 때부터 친오빠 못지않게 자애의 정을 보여주었고 지혜란도 어느 순간 김태수에게 삭트는 연정을 무자르듯 뿌리치지는 못했다. 매화나무 꽃향이 은은하게 풍겨오던 어느 밤 지혜란을 불러낸 김태수는 둘만의 언약식을 가졌다. 그리고 지혜란이 16살 되던 어느 가을 모든 사람들이 벼타작으로 자리를 비운 밤 집 헛간에서 고이 간직해온 순정을 바쳤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날이 있고도 몇 달이 지나지 않은 겨울에 김태수는 강요하다시피 한 집안 어른들에 의해 벌써부터 혼담이 오갔던 여자와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이 있기 며칠 전 김태수는 지혜란을 마을 뒷산으로 불러내어 자신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진심이었다고 말했다. 언제고 내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꼭 지혜란을 만나 결혼하겠노라고까지 말했다. 지혜란은 김태수의 말을 간직하고서 집안 어른들의 혼담도 거절하고 방황하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 태수의 아내가 몹쓸병에 걸려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 결혼 후에도 기회가 닿을 때 애란을 불러내어 슬픈 표정을 짓던 태수를 그녀는 가슴 속에서만 담고 있다. 막상 그런 소문을 들은 뒤부터 기다렸고 결국 그의 아내가 죽은 뒤 태수의 안집 주인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알았던지 태수의 아내는 자신이 죽기 전 애란을 불러 두 아들을 부탁했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가는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위로했다. 그리고 애란은 독실한 불교 신자로 절에 들어가 부처님께 태수의 아내의 극락 왕생을 축원하였고 부처님 앞에서 두 자녀를 자신의 아들로 키우겠노라는 다짐을 했다. 여기까지가 어머니가 미나에게 들려준 이야기였다. 그리고 미나는 막상 그런 아픈 과거를 가지고도 헌신적으로 길러주신 어머니에게 다시는 그러한 일로 말썽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다. 그리고 여행을 다녀온 뒤부터는
학업에만 매달렸다. 민수와 사귄 지 2년이 지나 졸업반에 올라갔다. 졸업반이 되면서부터 민화와 민수는 서로 간의 결혼까지 생각하게 된 어느 날, 둘은 레스토랑 안에서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다. 막상 속으론 결혼에 관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드러내놓고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렇다고 두 사람 사이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었다. 그러다 민수가 불쑥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 민아야, 졸업하면 우리 바로 결혼하자.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우리 집안 형편도 좀 그래. 민수 씨, 다 알아. 민수 씨의 사정이 어떻다는 거.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언젠가 엄마와 결혼에 대해서 상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다른 건 필요 없대. 딱 2가지 조건만 갖춘다면. 그 2가지 조건이라는 것이 뭔데? 그런데 그 조건이라는 것이 하도 별거 아니라서 말하기도 좀 쑥스럽네. 그러니까 더 궁금해지잖아. 도대체 그게 뭔데? 부모님이 다 살아계시고 재혼한 적이 없는 가정 환경에서 자라난 건강한 사람. 물론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신 경우는 고려의 대상이지만 또 학벌이 치우치지 않는 사람. 오빠는 2가지를 다 갖추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을 테고 말이야. 그래. 이나는 언젠가 민수로부터 부모님이 다 살아계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고 하여 별 생각 없이 말했지만 민수는 눈가에 약간 그늘을 짓고 있었다. 오빠, 왜 그래? 어디 불편해? 아니, 괜찮아. 미나는 민수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다. 마침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계시다 미나에게 불쑥 말을 꺼냈다. 미나야, 요즘 엄마한테 들었는데 말이야. 그 민수라는 청년 말이야. 집안 형편이 좀 어렵다지. 우리 미나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사람과 사귀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구나. 이 애비와 아는 사람 중엔 괜찮은 자제가 많은데. 여보, 그 있잖소. 그 영광상사 김 사장 자제가 올해 4시에부터 사법연수원에 있는데 얼마 전에 김 사장이 먼 발치에서 미나를 보고 탐을 내더만. 내가 시간을 알아볼 테니 한번 당사자끼리 만나 보게 하면 어떻겠소? 여보, 세월이 많이 바뀌었다오. 이제 부모들이 혼처를 정해주고 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미나에게 지금 사귀고 있다는 청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약속을 정하든지 말든지 합시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민수가 집으로 초대되어 갔지만 아버지는 탐탁지 않게 여겼다. 어머니의 적극적인 후원이 없었더라면 아버지의 고집을 꺾기가 힘들었을 정도였다. 민수는 아버지 앞에서 비굴하리만치 미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수차례 다짐을 하고서야 결혼이 성사되었다.